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7에 8에 7에 8에 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책을 못 구했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1회부터 8회는 또 뭐 카페에 좀 올려놓을까요? 카페에다가. 네. 아니면 나중에 뭐 한 번 더 풀어보겠다. 뭐 그러신 분들 계시면 뭐 제 카페에 자료를 좀 올려놓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이건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특강으로 해서 수업을 하는 건 1회에서 8회까지만. 그리고 사실 이 반은 제 파이널 동영반이랑도 사실은 좀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선 이게 과제였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추가로 시간을 재서 풀고 또 해설을 하는, 네, 그렇게 진행을 했던 반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반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7회 8회 할 건데 7회 8회 하면서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은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잠깐 쉴게요. 그래서 저희 잠깐 쉬죠. 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올해 봤던 뭐 경찰 문제나 그런 거 제가 시험지 좀 드리고 또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아마 라이브로는 송출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무료 강의로 해서 업로드를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럼 이제 우리 7회 갈까요? 7회? 자, 7회차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평균 66점 정도 나왔어요. 이 시험은 실제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죠. 어려웠던 건 아니고 뭐 아주 쉬웠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도 그냥 뭐 평이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네, 난이도 평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7회차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8회차 할 건데 여러분 8회차는 제가 그 해설을 스피드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끝낼게요. 8회는. 그러니까 8회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 이제 푸시면서 보셨지만 실제 현장에서 시험을 봤을 때 전체 평균이 84.9 나왔던 시험이야. 거의 85점 가까이 나왔던 게 8회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1회부터 8회까지 했는데 1회부터 8회 여기 전체에서 제일 점수가 높았던 거. 그러니까 문제가 가장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의 평균이었으니까. 됐죠? 네, 그래서 가장 평균이 낮았던 시험은 8회였어요. 8회. 그러니까 8회가 가장 평이했던 시험이야. 그래서 8회는 제가 좀 스피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재가 이거 어제 나왔어요. 제가 원래 동영반 친구들은 그 동영반 제가 종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종강을 했는데 종강 전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책을 보여드리진 못했고 네,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책들을 제가 지금 나오는 책들이 다 시리즈물로 약간 좀 비슷하게 나와요. 해급부터 그 1월 문제풀이반 교재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물론 좀 다르게 생겼는데 그래도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그래서 요새는 또 이런 게 유행한다 그래서 좀 비슷한 컨셉으로 그의 책은 네, 그렇게 나와서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죠. 비슷한 느낌인데 근데 얘는 그냥 시중에 정말 이런 책이 없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그리고 아예 그냥 이렇게 아예 박아놨어 그냥. 그리고 교재 안에도 이렇게 구성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오직 지방직 서울시. 그러니까 인사신처 주간시험에 지방직 시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아예 책이 처음부터 컨셉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오늘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 길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책은 크게 2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2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딱 그냥 정말 지방직에다 맞췄습니다. 지방직에. 그래서 지방직에 맞춰서 그러니까 최근 지방직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최근 11년간 제가 요 11년간만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띄었어. 띈 건 뭐냐면 예전에 인천시는 인천시대로 경남은 경남대로 이렇게 시험 봤던 거 있거든. 그건 싹 다 뺐어. 그리고 나서 이걸 전부 시험에 자꾸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에다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시험을 그러니까 11년 전부터 뭐라고 불렀냐면 지방 수탁직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단어가 약간 좀 생소하실 텐데 11년 전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부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인사신처가 주관했던 시험이야. 되죠? 네, 그래서 이게 크게 챕터가 사실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크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첫 번째 챕터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1번과 2번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한 반 정도는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마지막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실전 모의고사를 봅니다. 실전 모의고사. 됐죠? 그리고 이거 풀어올 필요 없어.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저희 실제 시험을 보면서 하면 되니까 실전 모의고사 이게 10회분이 들어있어요. 10회분. 되죠? 그리고 지방직반을 개강을 하면 제가 6주 개강할 거거든요. 6주 시간이 없어. 그까지 끝나고 나면 올해는 지방직이 텀이 되게 짧아.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여기 10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 서울시반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제 시험지 있지? 실제 시험지. 그러니까 시험지로는 일주일에 한 회차씩 볼게요. 한 회차씩. 되죠? 그러면 자, 시험지로 나가는 게, 자, 이게 주 1회니까, 주 1회. 됐죠? 그래서 1회씩, 그러니까 한 주에 1회씩. 그러면, 총 6회분이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이 정도 풀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어느 정도 풀어야 돼. 되지? 자, 그런데 지방직 서울시에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면,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물론 이제 지방직 서울시 정도 이게 가장 시험의 끝자락이잖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무원 가에서 2020년이니까 특수중을 빼고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치면 6월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2020년이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시즌과 새로운 해 시작이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로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 2020, 2021 시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무슨 이제 미국 애들은 학기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나 해외 스포츠들 보면 그 스포츠 리그들이 그렇게 진행된다고. 2019, 2020 시즌 보통 이제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요, 여기가. 우리가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타일인 거야. 우리가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6월이 되면 이제 클로스가 됩니다. 클로스. 됐죠? 네. 그리고 7월에 새 시즌이 시작되는 거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스피드하게 짧게지만 제가 짧게 끊어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지방직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최근 11년간 3회 이상 출제된 주제. 3회 이상. 됐죠? 3회 이상 출제된 주제들을 출제 순위별로 쭉 그러니까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가 뭔지를 확인을 할 거야.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건 아주 간단하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걸 다시 문제로 확인할 거예요. 문제. 그래서 문제로 확인하는 거는 요거 약간 핵끝이랑 느낌이 비슷한데 문제로 확인할 때는 자, 그러니까 최근 지방직 문제. 그리고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다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단원, 요 단원 있죠? 여기.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는 그러니까 오직 제가 모든 시험, 그러니까 경찰, 법원, 그 다음에 한국사를 시험 보는 여러 직렬들이 있잖아. 그쵸? 근데 소방, 그런 거 일체 제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단원에 대한 문제 분석을 11년간 문제 분석을 완전히 해놨는데 그건 오직 인사혁신처가 주관했던 지방직 시험 하나만 딱 포커스를 맞춰서 했어요. 됐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1년간 3회 이상 출제된 주제들. 됐죠? 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최근 지방직 문제와 됐죠? 그래서 문제는 기출문제랑 여기 플러스 실제로 출제될 수 있는 예상문제. 됐죠? 네, 그래서 예상문제 해서 각각 문제가 이렇게 하나씩만 딱 들어있어요. 됐죠? 왜냐면 핵끝은 요거를 1-1, 1-2, 1-3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나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좀 많이 풀려드렸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은 없고 그런 단계도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연습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마지막은 지방직 서울시만 딱 그냥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의 챕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챕터가 이런 주제들이 총 몇 개가 있냐면 한 25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25개 정도의 제가 주제들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요거 이제 순위별로.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간단하게 서머리를 하고 문제 기출을 보고 예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스피드하게 가긴 해도 그래도 뭔가 서머리하는 느낌도 있고 뭔가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덜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대신에 여기는 1월 학급반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1월 학급반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교재 순서, 우리가 말하는 교과서 순서대로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선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 고대 정치를 하고, 그지? 그럼 고대 정치가 끝나고 나면 뭐 고대 경제를 하고 뭐 이렇게 진행되잖아. 여기는 그 순서 일체 없습니다. 그런 순서 없어. 그런 것 따위는 고려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야. 이해됐죠? 저 아닌데요? 아니면 그냥 지금 준비해. 이해됐지? 그 시험 볼 거면 준비해야지 뭐. 되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얘는 뭐냐면 무조건 출제 순위야. 출제 순위.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첫 번째 챕터가 그다음에 뭐 1번, 2번에서 쭉 갈 거 25개 주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 순서가 선사 고대 정치가 아니야. 그런 순서가 아니라 제일 많이 나오네. 됐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말씀드렸는데 전통적으로 지방직에서 지금까지 11년간 제일 많이 나온 주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삼국의 발전과 항쟁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립이 아니에요. 지방직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방직은 출제율 1위가 승려예요. 승려. 그러니까 지방직이 승려를 정말 좋아해. 그런데 작년에 지방직에서 승려가 안 나왔어. 그리고 국가직이 나왔어. 됐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삼국의 발전과 항쟁이 그러니까 두 문제나 나와버렸어. 됐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된 게 아니라 동률이 됐어. 그래서 승려랑 삼국의 발전과 항쟁이 똑같이 1위예요. 똑같이 1위. 그럼 걔네가 제일 먼저 배치되는 거야. 되죠? 그 다음에 3위가 누구냐면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수립이라 그러잖아. 아니야. 지방직에서 1, 2. 그러니까 삼국의 발전과 항쟁은 늘 맨날 나오는 거니까 얘는 빼봐. 그러면 1위가 뭐야? 얘 빼고 나면 1위가 승려지. 그러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수립이잖아. 그치? 근데 지방직은 그것도 아니야. 3위가 무장독립전쟁이야. 무장독립전쟁이 엄청 나왔어. 지방직은 무장독립전쟁을 또 엄청 좋아해. 이해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직으로만 따지면 전근대사 출제율 1위는 승려. 그 다음에 2위는 무장독립전쟁이에요.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립은 국가직에서 무조건 내는 거야. 근데 내가 작년에 이게 동률이 됐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작년 시험이 좀 이상한 시험이야.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시즌 1이 원래 국가직이야. 그 다음에 시즌 2가 뭐냐면 지방직이야. 그래도 이제 대부분은 이게 4월에 보고 이게 6월에 봐.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데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국가직이 반대로 지방직 뒤로 밀렸어. 작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만 인사혁신처 주관 시즌 1이 사실은 지방직이었던 거야. 그리고 왜냐면 여기 이제 6월에 그건 예정대로 봤거든. 그 다음에 국가직이 4월에서 7월로 밀리다 보니까 시즌 2가 뭐가 됐냐면 국가직이 된 거야. 됐죠? 그런데 여기서 승려가 나왔다니까. 그리고 여기에 승려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인사혁신처 주관시험 시즌 1, 2로 또 따져보면 그러면은 승려를 진짜 한 번도 안 빼고 계속 내고 있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딱 작년에 한 번 안 나온 거거든. 그리고 반대로 그 삼국의 발전과 항쟁이 원래 2문제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작년에는 반대로 또 2문제를 내버렸어. 고대 정치사에서만 2문제가 나온 거야. 그것도 아니 삼국의 발전과 항쟁에서만. 그러니까 원래 2개 차이였는데 이게 동률이 됐어요. 됐죠? 근데 이걸 시즌 1, 2로 따져보면 사실은 지금까지의 원래 패턴이 똑같았던 거야. 사실은 똑같았던 거야. 왜냐하면 시험이 이게 앞뒤가 뒤집혀서 그런 거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방직이 좋아하는 주제가 있다니까. 되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이런 주제가 있어요. 지방직 서울시에서 지난 11년간 3회 이상 출제가 됐어. 됐죠? 그런데 여기 이제 또 하나 제가 뭘 찾았냐면 최근 3회 미출제가 있어요. 3회 동안 출제되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아무 주제나 3회 이상 안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안 중요한 애는 3회가 아니라 10회 내내도 안 나올 수 있어. 맞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11년간 이미 3회 이상 나왔는데 그러니까 최근 3년간만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제가 손가락으로 꺾어보면 2020, 2019, 2018만 안 나온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2021 시험을 보잖아. 그럼 올해 건너뛰면 4번 건너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주제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챕터 2에서는 또 묶어놨어요. 되죠? 그래서 요거 이제 주제 체크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요 주제들을 정리할 때 제가 또 하나 해드려야 될 얘기가 뭐냐면, 인색신처가 동일 시험
시행처기 때문에 두 가지는 생각을 해야 돼. 그에 유행하는 시험이라는 게 있어. 그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시험의 컨셉이야, 컨셉. 그러니까 시험 문제의 스타일.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 국가직을 보고 나면 사실은 시행처가 똑같기 때문에 국가직을 보면 지방직이 좀 보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처가 똑같기 때문에 반대로 주제는 피해. 주제는 반대로 피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국가직에서 정약용이 나오지, 그러면 예를 들어 지방직에서는 정약용이 안 나와. 그리고 그렇게 동시에 나왔던 해가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주제를 크게 잡으면 얘기가 달라. 그건 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제를 이렇게 잡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삼국의 발전과 항쟁, 여러 나라의 성장, 그지? 대한민국의 수립. 그러니까 이런 건 빼고, 이런 주제는 빼고. 이건 주제가 좀 크잖아. 이게 주제가 크고, 그리고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나오거든. 삼국의 발전과 항쟁 그냥 몰래 모든 시험에 나오잖아. 맞죠? 네, 그러니까 그거 빼고. 그러니까 이제 주제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앞에서 신문항이 나왔다. 그러면 뒤에 신문항 안 나온다고. 앞에 예를 들어 공민항 나왔어. 그럼 뒤에는 공민항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제가 좀 피하는 게 있어. 왜 그러냐면 주관처가 똑같잖아. 그리고 그의 시험 주관할 때 여러분 그 한국 사는데 출제위원 4명 들어간다 그랬잖아. 교수만. 그리고 현직 교사들이 들어가.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그리고 또 누가 도와주냐면 인색신처 직원들이 또 도와줘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 중에서 또 누가 불려 들어가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공자들을 또 조금 불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현재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처의 국가공무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번에 7급 공무원이 됐어. 근데 내가 전공이 한국사야.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무슨 뭐 동국대 국문학과를 나왔어. 아니 뭐야 그 역사과를 나왔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 또 어차피 인생시저 직원이 가서 도와줘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역사과 애들을 그냥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그 콜을 해서 요청을 해서 뭐 업무 하는데 도와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뭐 출장 이렇게 출장 보내주면 되잖아. 맞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도 이제 기출을 보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출제위원들 중에 예를 들어 뭐 검토위원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예를 들어 현직 교사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색신청 관련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 체크를 해요. 이해됐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험이라는 게 정확하게 텍스트가 사실은 없는 거잖아. 예를 들어 고등교과 과정은 뭐 8종 교과서라든가 예를 들어 교과 과정상의 텍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험은 텍스트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고등교과 과정 안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원칙인 것도 아니야. 그치? 생각해보면. 그런데도 여러분 시험을 공부해보시고 준비해보시면 어느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잖아,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출제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로 결정되는 거냐면 사실은 역대 기출문제들로 결정이 됐던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시험보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기출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범주 밖에 고등과 교과 과정에 완전히 범주 밖에 있더라도 기출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것들은 사실은 공무원 시험에는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를 범위라고 봐줘야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한 텍스트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등교과 과정에서 일체 없는 제도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중앙경관직이라든가 지방외관직이라든가 이런 제도사들의 상당 숫자는 고등교과 과정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토의제도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무슨 뭐 전시과상에서 직상간제라든가 이런 거는 고등교과 과정에서 전혀 설명하는 영역이 아니야.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 문제가 엄청 심화도 아니야. 그냥 나와요. 됐죠? 그러면 나오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경쟁자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그럼 다른 분들은 뭐 그 문제 엄청 어려워서 틀리는 줄 알아? 아니야.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사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분들은 그분들도 다 그 정도까지는 공부하고 와요.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이자 끝이 기출이니까 지방직 이제 서울시 교재는 이렇게 딱 거기에 맞췄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런 교재는 정말 없어, 진짜. 그러니까 원래 이게 출판사도 이런 교재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한두 달 팔아먹는 교재잖아. 이런 교재 만드는 거 부담스러워 하고요. 근데 어쨌건 자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마지막은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챕터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기출은 기출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본적으로 여러분 실전 연습은 실전 연습대로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뒷부분에는 실전 모의고사가 붙어 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자, 시험지로 또 올해 경향, 그래서 뭐 작년 경향, 이런 것도 반영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그리고 또 제가 또 문제 만들어 오는 걸로 그걸로 또 실전 시험지로 해서 시험을 보고 이렇게
수업은 투트랙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 반도 아마 시간은 되게 빡빡할 거야. 그리고 보통은 이 반이 제가 수업을 한 8번 정도는 했어요. 보통은. 왜 그러냐면 국가직 끝나고 지방직까지 보통 한 9주 정도가 남아. 그래서 수업이 8번.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좀 짧다. 그러면 7번 정도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짧아.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6번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스피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도 나왔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이 교재예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다르지? 그래서 위에 지방직 서울시 아예 그냥 박아넣어서 이제 요 글자를 박아서 책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하시고.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혼자 이거 사갖고 와갖고서는, 내가 비슷한 걸 사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설마 다르겠지 하고 사갖고 왔고 봤더니 똑같은 책이어서 개강날 혼자 계속 날 바라보면서 웃고 있고 막 그러면 안 돼. 이해됐죠? 재미없어.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8회가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어차피 지방직 서울시 또 가고 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7회차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회차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평균 66점 정도 나왔고요. 자, 문제 바로 갈게요. 1번입니다. 여러분, 정답이 높은 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빨리빨리 갑니다. 나라마다 각각 장수가 있어. 자, 근데 스스로 세력이 큰 자, 강한 자는 신지, 다음은 읍차라였대. 끝. 이렇게 말하면 어디야? 사만. 그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성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료 짤막짤막하게 나와도 그러니까 키워드가 있으니까 딱딱 보고 어느 나라인지 딱딱 바로 나와야 돼. 되죠? 네. 그래서 단어만 외우고 사료 봤는데 못 알아먹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열 나왔네. 그럼 어디야? 네, 고구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동맹. 기억나시죠?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초가지붕 이게 정답이네. 되죠? 그래서 2번 정답이야. 정답률 90%야.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래서 3번은 동해, 4번은 옥조야. 2번. 자, 2번은 역사적 사건 바른 순서대로 해서 이거 뭐예요? 지금 통일과정이죠. 통일과정. 자, 이것도 정답률이 85%가 넘어. 자, 그래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자, 맨 처음이 뭐야? 소정방이 백총강 입구에 들어와서 백제공 격파하고 사비성으로 진격하는 거. 이게 660년 백제멸망이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 요 문장은 어디서 갖고 왔냐면, 요 문장은 조금, 그러니까 하나도 안 어렵지. 하나도 안 어렵고 백제멸망인지 알겠지. 근데 문장만 좀 낯설지. 그치? 그게 교과서 문장 아니야. 이 문장은 일부러 다우에 있는 문장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보시기만 하라고. 근데 뭐 어렵진 않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겠지?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백제부흥운동에서 주류성이 함락되는 거. 여러분, 임존성 주류성 함락되는 거 다 언제라 그랬어?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언제야? 이게 백강전투 때야. 그치? 그게 같은 시기라 그랬지? 그러니까 일본이 도와주러 왔다가 백강에서 깨지고 돌아가는 거 있지? 그게 그 시기가 다 뭐라 그랬어요? 아, 백제부흥운동이 끝나는구나. 아, 백제부흥운동이 결국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게 663년이야. 그러니까 되죠? 연도는 몰라도 돼. 하여튼 스토리는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얘기가 끝나지? 그럼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당나라가 대동강 이남에 대해서 뭐 이래라, 콩나라, 배나라 뭐 계속 와서 간섭을 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라고요? 취리산의 회맹이야. 여기까지 기억나요?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백제멸망에서는 백제부흥운동이 기세를 떨쳤으나 무너지는 663년.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되면 본격적으로 당나라가 간섭하는데 대표적인 사건 하나 얘기하면 취리산의 회맹. 이 정도 보면 돼. 그러면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은 이제 고구려 멸망인 거지. 668년 고구려 멸망. 그리고 고구려 멸망 이후에는 고구려 부흥운동. 그러니까 됐죠? 근데 고구려 부흥운동 가운데 자, 고구려 멸망하고 나면 고구려 부흥운동은 누구랑 이어져 있다? 신라가 뒤에서 후원하잖아. 왜? 고구려까지 멸망하고 나니까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야욕을 막 노골적으로 드러내니까. 이해되죠? 네. 그래서 고구려들 모아야 되잖아. 근데 신라의 축복이 뭐라 그랬어? 안승이라 그랬지. 안승이 머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안승을 전라도 익산, 그러니까 금마저에다 꼬셔가지고 고구려 유민들 데려다 놓고 거기서 이제 뭐 준비하는 거야? 그 안승을 막 왕이라고도 불러주고. 맞죠? 그래서 소고구려의 그 왕, 막 이렇게 막 불러준다고. 사승 좋은 거지. 나 왕 된 거야. 마이 킹!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 유민들 모이고. 그러고 나면 준비 끝났지. 그래서 이제, 사비성을 계속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당나라가 안 돌려주고 당나라 군대 거기 머물러 있잖아. 그래서 결국은 무력으로 고구려 유민들과 힘을 모아서 사비성을 탈환해. 이 사건이 뭐야? 바로 671년 소부리주의 설치예요. 됐죠? 사비성을 무력으로 탈환하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본격적인 나당전쟁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리고 나면 나당전쟁에서 결국 승리해서 성통을 이룰 거 아니야? 그럼 그 승리하는 과정, 그래서 이 전쟁만 기억하면 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675년 매소성, 676년 기벌포야.
근데 만약에 공부 좀 한 사람들은 그 앞에 하나만 더 알면 마전 적성 전투가 있어. 그래서 마전 적성 전투 순서는 이렇게 돼. 마전 적성 전투,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야. 그래서 기벌포 전투에서 그러니까 최후의 상륙마저 실패하자 안동도부의 도독이었던 서린기가 더 이상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철수.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런데 혼자 평양에 덩그러니 있는 안동도부가 너무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바로 최전방에 있는 거지, 안동도부가. 근데 그러니까 이 지휘부가 최전방에 있었어야 되겠어요? 됐죠? 이게 무슨 뭐 최전선 방어막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평양성에서 안동도부를 바깥쪽 요동으로 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자, 통일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야. 기벌포 전투 이후에. 이렇게 됐죠? 네, 순서 이렇게 되는 거야. 끝. 자, 그러니까, 자, 리을 다음은 어디 가야 되냐면 니은으로 가야 돼. 그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야? 그 다음은, 자, 이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하는 디귿으로 가야지. 그죠? 자, 그러고 나면 마지막. 자, 요것도 다음 문장이야. 근데 이거는 다음 문장인데, 실제로 공무원 기출선지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당나라가 보정왕을 요동 도독 겸 조선 국왕으로 임명했다. 이게 언제라 그랬어요? 이게, 그렇지? 676년 삼국통일 바로 직후예요. 됐죠? 676에서 677년 넘어갈 때. 됐죠? 그런데도 이제 사실은 그 만주, 그 다음에 한강 이북 쪽에서 고구려 유민들의 산발적인 저항들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가 아차 고구려라면 지긋지긋한 거지. 그래서 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분열시키고 사실 이제 이들을 좀 회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라는 그 아주 상징성이 있는 자, 보장왕을 안동도부의 도독 겸 조선 국왕으로 임명해서 보내요. 됐죠? 그런데 자, 당나라 의도대로 보장왕이 움직이지 않잖아. 오히려 고구려 유민들과 연결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당나라한테 발각이 된 거지. 됐죠? 그리고 당나라가 실제로 보장왕을 그렇게 보내서 고구려 부흥운동 방해하도록 해라. 그리고 보장왕을 믿고 놔뒀겠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임무는 주어졌지만 옆에 감시의 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보정왕이 자기 딴에는 뭔가 비밀리에 한다고 해도 그 뭐 언제까지 계속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야.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발각이 되고 그다음에 당나라가 다시 보정왕을 그러니까 중국 본국으로 소환하게 돼요. 그러니까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 쪽에서 이 부흥운동과 그다음에 여러 이민족들의 당나라에 대한 저항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라 성통일 이후에 대동강 이북 쪽에 그러니까 한반도의 북부와 만주 쪽은 계속 어수선한 상황이었어. 어수선한 상황.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698년에 자 고구려에 사실은 당나라에서 무인으로 있었던 대조영이 그러니까 고구려 유민들을 데리고 엑소더스 하잖아. 그죠? 그래서 대탈출을 해서 698년 동모산에 와서 뭘 건국하는 거야? 발해를 건국하는 거지. 되죠? 네, 그래서 스토리는 그렇게 이어지게 돼요.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되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데 이런 건 그냥 듣고 끝이야. 듣고 끝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실제로 이제 만주 그다음에 한반도 북부 문제를 실제로 이제 안동도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보정왕을 보냈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러니까 한반도의 북부와 만주 문제의 불안정성은 사실은 당나라로서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계속 불안전한 상황이 지속되는 거야. 그래서 당나라가 다시 좀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쪽으로 이제 만주 쪽을 싹 원래 정리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게 또 안 되는 게 당나라에서 주전충의 난이라는 사건이 터져요. 됐죠? 그래서 주전충의 난이 일어나는 거야. 됐지? 이거 사람 이름이야. 벌레 아니야. 이해됐죠? 그래서 주전층에 난 이후에 이제 만주에 대해서는 완전히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순간 대조영이 유민들을 데리고 만주 쪽에 넘어와서 동모산에다가 발해를 건국하게 돼요. 되죠? 네, 그래서 자, 삼국 통일 이후에 그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을 사실은 사실은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당나라의 그 생각이 생각보다 잘 진행이 안 되고 계속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그리고 당나라에서 주전충이 난이 터지면서 결국은 당나라가 못해.
그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은 대조영이 유민들 데리고 나와서 발해 공국하는 거야. 됐죠? 성통일에서 발해까지의 상황은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정세는 당시에 이랬던 거야. 되죠? 그냥 들어만 두시라고.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요 문장들을 제가 여러분 다우에서 갖고 왔잖아. 근데 실제로 한효 교수의 다우를 읽으면 지금 내가 말한 요 사건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차피 다우 읽을 거 아니니까 내가 다우 읽어주는 남자야. 됐죠? 그래서 제가 책 내용을 그냥 읽어드린 거야. 됐지? 오케이. 자, 말씀 다 드렸어. 자, 그래서 정답 4번이고,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건데, 그 7세기 문제가, 사실은 삼국의 발전과 항쟁 쪽에서 요즘에 조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말 조금 길게 했어. 자, 3번. 자, 정답률 87% 이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셨고요. 자, 딱 보는 순간 뭐야? 민정문서. 됐죠? 고대 경제 파트는 어차피 마지막에 정리할 때 주제 2개잖아. 그지? 하나는 뭐야? 민정문서. 하나는 뭐야? 관료정가 노급이야.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시기 구분 문제가 있는데, 자, 다음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경제생활에 대한 모습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시기 찾기 문제 있지? 근데 그건 너무 쉬워.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 몇 번이에요? 틀린 건 3번이지. 자, 비옥도와 풍용의 정도에 따라, 자, 그 다음에 종류와 면적을 기록해? 네, 아니지. 됐죠? 이런 고려는 언제 나오는 거야? 네, 고려시대 이후는 돼야. 그러니까, 비옥도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또는 풍용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좀 생각하게 돼요.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이 나라의 문화 양상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의외로 틀렸네. 자,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자, 이게 정답이 26%인데 그 정도 어려웠나? 이게 26%면 있잖아. 찍은 거야. 찍으면 25% 나와. 그죠? 네. 그래서 그 정도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 벽화에 수산리 고분 벽화에 영향을 줬대. 근데 이것은 이 나라의 문화가 일본에 영향을 준 가장 대표적인 예래. 자, 그럼 이 나라는 어디야? 수산리 고분 벽화. 우리가 보통 수산리 고분 벽화, 뭐 여인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수산리 고분 벽화 어느 나라 거야? 고구려잖아, 고구려. 굴식돌박무덤. 됐죠? 고구려. 자, 그럼 문제는 뭐로 바뀌었어요? 고구려로 바뀌었어. 그럼 고구려 고르면 돼. 자, 박사 고응이 역사 서기. 자, 서기 언제야? 이건 백제인 건 기본이고 언제라고? 근초고왕. 4세기 중엽. 그것까지 정확히 해야 돼. 되죠? 자, 그래서 1번 B.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중의 기단 위에 3층으로 쌓는 석탑 양식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뭐야? 이중의 기단 위에 3층으로 쌓는 게 완성됐대. 그럼 이거 언제야? 이건 신라는 아니고 통일신라 표현이야. 통일신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음악가로서 중국의, 자, 음악가로서 칠연금을 계기랑해서 검은고를 만든 왕산악. 왕산악 어디 사람이야? 왕산악이 고구려잖아.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도에 경당을 설치하고 지방엔 띵.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말이 뒤집혔잖아.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서 이거 이제 잘 쓰는 거, 이런 거 잘 골라내야 돼. 이런 거 고르면 안 돼.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좀 내용 공부 끝나고, 본격적으로 막 기출문제 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내용을 내가 정리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심화단가만 한번 제대로 들었어. 또는 뭐 필기노트도 한번 들었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 그럴 때 원래 요런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려.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쓱 눈에는 들어오는데 틀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채점하면서 짜증나는 거야. 치사해. 막 이러면서 이제 신발 이러면서 막 채점하는 거야. 그 약오르잖아. 이렇게 틀리면.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런 거 잘 골라내야 돼. 됐죠? 그리고 특히 이런 데서 자꾸 혹시라도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본인이 그런 실수가 한다는 걸 본인이 반드시 생각해야 돼.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의식하고 생각하면 이런 이제 잦은 실수들은 자꾸 좋아집니다. 고쳐집니다. 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의 문화 전파됐다. 그래서 이거 일본 백제인데, 그래서 이걸 많이 골라 썼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갑니다. 자, 5번. 자, 정답은 뭐 76%. 네. 그래서 잘하셨던 문제고요. 자, 가의 아들 의천은 출가해서 화엄정 중심 끝났다. 가는 누구야? 문종. 됐죠? 자, 문종은 내가 시간선 하나 기억해달라고 그랬어. 시간이 언제야? 11세기 중엽. 고려문화의 황금기. 경제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해. 대외적으로도 조용해. 그래서 딱 문종을 사이에 놓으면 일단 그게 딱 11세기 중엽이야. 시간. 왜냐면 우리가 고려사 할 때 시간 얘기 잘 안 하니까. 두 번째, 문종을 딱 사이에 놓고 앞에 쪽은 거란. 그리고 문종 뒤에는 여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민족과 향정 얘기할 때 고려에서는 10세기에서 11세기는 거란, 12세기 여진, 13세기 몽골, 14세기는 홍고족과 외국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10세기에서 아니 9세기에서 10세기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여진 12세기 됐죠? 그래서 요 기준 잡을 때 그게 사실은 문종이에요. 문종. 되죠? 네, 그래서 문종은 자 그런 면에서도 기준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중앙경관직의 완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 굉장히 장기간 평화가 계속 지속되면서 또 하나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사회가 되게 보수화돼. 그래서 문벌 귀족들의 기득권이 심화되는 또 한편으로는 사회 전체에 정말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의 화두 중에 하나가 공정을 많이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공정하지 못한 됐죠? 그런 여러 가지 모순이 심화되는 시기가 또 문종이기도 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면 각종 고려에서 토지제도의 완성은 전부 언제다? 문종이다. 그래서 이런 건 하나 알아두시면 요즘에 우리가 경제 공부를 많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출제율이 좀 떨어지니까 토지제도나 조세제도나 중요한 거 위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자 고려의 토지제도의 최종판은 항상 누구다? 문종이다. 그래서 전시과의 마지막 뭐야? 경정전시과 언제야? 문종이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공음전 언제 만들어져? 문종 때 만들어져. 그러니까 됐죠? 그 다음에 작황의 상태에 따라서 피해를 많이 봤을 경우에 자연재해가 심하면 세액 줄여주는 거 있죠?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손을 좀 대는데 원래 성종 때 면제법이 있어. 근데 최종적으로 손대는 걸 뭐라 그래? 답범 손실법. 답범 손실법 언제야? 문종이잖아. 됐죠? 그 다음에 관리들한테 그러니까 정식 월급 과전 말고 그 다음에 보너스 상여금 형태로 해서 선물로 그러니까 현물로 해서 보너스를 조금 상여금을 조금 주잖아. 그걸 뭐라 그래? 녹봉제. 그러면 자 공무원들에게 주는 녹봉제 체계가 완성되는 것도 언제야? 성종이야.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종 때 또 이렇게 좀 정비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화로 뭐도 있냐면 우리가 향리제라고 얘기하잖아. 고려의 지방제도 중에 향리제도 최종적으로 향리 9단계 자 최종 단계 마무리하는 건 문종이야. 그러니까 향리는 보통 3단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방직 공무원제 향리제라는 걸 처음으로 손을 대는 건 성종이야. 됐죠? 자, 그런데 향리들의 각 군별로 해서 숫자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향리의 기본적인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제도의 완성과 함께 시스템화되는데 어느 정도 좀 더 제도로서 확정이 되는데 그건 현종이야. 그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 향리 승진 9단계라 그러잖아. 그래서 제일 위에는 호장 그리고 부호장. 여기까지가 호장층이지. 그러니까 제일 높은 지역의 대빵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기관층이라 그래. 그러니까 실무 종사자들. 그렇죠? 그래서 호정, 군정, 창정, 부호정 뭐 이렇게 단계들이 내려오잖아. 여기 기관층들. 이렇게 해서 총 몇 단계야? 향리가 9단계야. 9단계. 됐죠? 네. 그래서 조선은 근데 이런 단계는 없어. 대신에 조선은 뭐가 있어? 자신의 업무에 대한 6개 분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6개 파트로 나눠서 일을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막 1단계, 2단계 이런 개념은 없어. 이건 고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방, 형방, 예방, 공방 요 얘기 나오면 조선. 호장, 보장, 호정, 창정, 군정 이런 얘기 나오면 고려. 됐죠? 그래서 그 9단계가 완성되는 게 문종이에요. 여기까지 되죠? 네, 그래서 문종 얘기 나온 김에 문종 뭐 이리저리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적인 업적도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자 문종 때는 불교 쪽으로는 실제로 화엄종을 좀 통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왕실 중심으로 불교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거대 사찰 흥왕사라는 사찰을 개경에다 만들어 문종이. 그지? 그리고 자신의 넷째 아들 후를 그러니까 승려로 만들어요. 그가 바로 뭐야? 대각국사 의천인 거야. 물론 나중에 이제 국사가 되는 건 그러니까 그 밑에 15대 국왕인 나중에 그 형 숙종이 왕이 될 때 그건 좀 이제 문종이 죽고 난 다음 얘기야. 되죠? 네. 근데 처음에 승려를 만드는 건 문종이 만드는 거지. 넷째 아들을. 여기까지 됐죠? 네. 뭐 아들이 많으니까. 그지? 아들 많으니까 뭐 이런 선택했겠지. 야, 넌 승려해도 될 것 같다. 그죠? 네. 그래서 넷째 아들을 승려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그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달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때 유학이 크게 발달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훈과학적 유학에 철학적 기풍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중국에까지 이름을 떨쳤던 해동공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또 문종기를 대표하는 대유학자야. 자, 이 사람은 누구야? 최충이죠. 최충. 그래서 최충이 구제학당. 그러니까 공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공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커리큘럼을 말할 테니까 커리큘럼대로 따라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케줄 관리야. 됐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해줬어. 이게 뭐야? 구제학당. 근데 여기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문헌공들하고 대박이 나고 나면 개경에 대형
이런 소위 말해서 학원들이 12개가 성행하는 사교육의 융성, 사회보수화의 심화. 됐죠? 이것도 전부 문종이야. 여기까지 되죠? 네. 그래서 문종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냥 이 문제 하면서 그냥 다 말씀드려봤고요. 그럼 이제 내가 딱 하나 뭐 빼고 다 얘기했냐면 지금 이 문제에 답을 빼고는 다 얘기한 거야. 되죠? 네. 그러면 가볼게요. 자, 1번. 기자사당. 여러분 기자사당 계속 나왔어요, 요즘에. 누구야? 숙종. 되죠? 자, 그 다음에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식. 그리고 뭐가 탈락하는 거야? 동경. 그래서 원래 삼경제는 누가 만들어? 성종. 여러분, 개경 말고 서경을 중시하는 건 이미 누구부터야? 태조 왕건부터야. 개경, 그리고 서부의 개념으로서 서경. 북진정책의 정진기지. 여기까지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동경을 하나 더 설정하면서 그러니까 국토의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거점, 체제를 만드는 건 누구야? 성종이잖아. 원래 고려 지방제도의 기본 골격은 성종이 만드는 거잖아. 현종 때 완성되고. 맞잖아요. 그죠? 그치? 여기까지가 성종이지. 근데 이 자리에서 동경을 탈락시키고 남경을 집어넣은 건 누구야? 문종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야. 제가 문종 얘기 딱 하나 안 한 게 그게 정답이야.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말씀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답률 높았어. 별로 얘기할 거 없는데 그냥 문종 얘기했어요. 문종 얘기. 되죠?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갑니다. 자, 그래서 6번은 정답률 한 96% 나왔던 문제고요. 자, 평양에는 주몽을 섬기는 동맹신사를 두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동명신사. 왜냐면 주몽을 추모왕이라고도 하는데 동명성왕이라고도 하잖아. 그죠? 네, 그래서 동명신사가 그 말이야. 동명성왕을 제사 지내는 곳이야. 추모하는 곳. 되죠? 자, 니은 갑니다. 자, 예종 때 대학원을 짓고 토착신을 섬기는 자, 팔성당을 설치하기도 했다. 거기다 밑줄. 여러분, 요 문장은 이거 기출선제야. 근데 실제로는 이게 기출이 아니고 이게 원문장은 다우의 문장이야. 다우의 문장. 되죠? 네, 그래서 2번은 틀렸지. 왜 틀렸어? 그래서 왕만 바뀌면 맞아. 예종이 아니라 누구야? 인종이야, 인종.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디귿. 자, 국왕은 용의 혈통으로 신성지돼서 사후에 자, 소상이나 초상으로 조각되기도 했다. 제작되기도 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의 저적에산, 자, 거울, 자, 이런 곳에 뭐 등에 이제 급을 매겨서 자, 체계화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자, 답문화양식이요. 자, 밭들이 불알만이 만들었대. 수월가름도가 가장 유명하대. 됐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자료 있죠? 지금 박스 자료. 그리고 선지들은 8종 교과서, 비상교과서에서 갖고 온 거야. 되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세요. 교과서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 나라 어디야? 이 나라 어디야? 고려지? 고려. 자, 서동요 도솔과이 이렇게 말하면 이건 고대잖아. 고대. 그죠? 자, 그 다음에 국순전, 죽부인전, 가전, 채문학이 대도했다. 이거 언제야? 이게 딱 고려잖아. 그리고 고려 중에도 요 시기가 언제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신집권기 이후야. 무신집권기 이후에 사실은 공부 좀 했다는 친구들이 약간 현실 도피적 경향을 띠면서 등장하는 문학이야. 됐죠? 그래서 가전치 문학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몰라도 좋아. 됐지? 근데 우리 이제 역사에서는 그냥 시간에 대한 얘기만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작품의 구체적 얘기로 들어가면 영역이 국어로 넘어가는 거야. 자, 3번 갑니다. 자, 성현이 민속학이나 용제총화. 용제총화 언제야? 성현은 성종의 파트너잖아. 기억나죠? 박연은 세종의 파트너고. 기억나죠? 그래서 성현의 용제총화는 15세기 성종 때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정철. 정철이 뭐 설명이 필요해? 16세기. 그죠? 네, 송강정철. 그래서 타협을 모르는 열혈수사관. 그죠? 자, 그리고 8번입니다. 8번. 자, 다음 중앙 통치체제. 자, 제도사 문제는 79번. 자, 저기 8번. 자, 정답률은 79% 나왔었어요. 이 문제. 거의 80%. 그래서 잘하셨어요. 문제 갑니다. 홍문관은 섭비, 여러분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경권은 원래 대간의 업무인데 조선의 원래 대간은 사간원과 사원부잖아. 근데 고려 성종 때 15세기 말에 여기에 제일 꼬맹이로 들어오는 게 옥당, 홍문관 아니야. 그래서 홍문관은 뭐가 없었다? 들어올 때부터 서경권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관리 임명시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얘네 업무가 아니야. 이해되죠? 그래서 자, 홍문관만 없습니다. 서경권은. 자, 그 다음에 교서관, 왕의 교서를 작성하고 아니지. 교서관은 뭐야? 그렇지. 도서,
인쇄 관련된 업무를 하잖아요. 그쵸? 국악의 교수라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 예문관이라고 말해야지. 그치? 틀렸잖아. 자, 그 다음에 사원부는, 자, 그래서 신라의 사정부 맞잖아. 감찰. 자, 그 다음에 의금부는 국왕의 직속 맞잖아요. 그래서 의정부에 영의정, 좌의정이라 할지라도 누구한테 명령을 못해? 의금부한테는 명령을 못해. 오직 국왕의 명령만을 받습니다. 되죠? 특이한 부서지. 그래서 딕은 리을이에요. 자, 정답 3번이고. 자, 9번. 자, 다망문. 자, 그래서 9번 문제는 잘 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잘 맞췄던 문제고, 정답률 82% 나왔던 문제야. 자, 봤더니 뭐야? 빨리빨리 갈게요. 양명왕. 그치? 그러니까 18세기 초, 청이, 여러분 양명왕 언제 들어와? 16세기 중엽, 중종 때 들어와. 됐죠? 근데 나중에 명종 시기를 대표하는 학자, 그러니까 태계 이황이 전습록변이라고 하는 책을 쓰잖아. 명종 때. 그러면서 양명왕의 이론을 조목조목 비판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이후에는 양명학은 자리를 못 잡아. 그래서 그냥 이단시 되는 거야.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틀렸어요. 자, 정제도에 의해서 맞죠? 18세기 정제도에 의해서 학문적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때 바로 18세기에 강화학파, 정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강화학파가 만들어집니다. 되죠? 기회차별성, 그래서 조선을 중앙이 이렇게 말하면 뭐야? 호론이잖아. 호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양로 최익현은 아니죠. 이 사람은 딱 정통성리학자들이고 우리가 구한말 누구로 이어졌다고 얘기해? 구한말? 그렇지. 국학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 국학자. 그쵸? 또는 개신유학자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개신유학자의 대표인 배감, 박은식, 위당, 정인보 이런 사람들로 계승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틀렸어요. 자, 정답 2번이야. 10번 갑니다. 자, 밀준 2법이야. 자, 정답률 80% 넘네. 자,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 나오면 잘 맞추는 거야. 뭐야? 대동법. 여러분 대동법은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요즘에 경제는 잘 안 나오지만 자, 조세제도 전체 출제율 1위는 뭐야? 무조건 대동법이야. 그러니까 대동법은 절대 틀리면 안 돼. 되죠? 네, 그래서 정답률 80%야. 자,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현물납부가 완전히 아니지. 이거 맨날 기출문제 나오잖아. 뭐는 남아 있었다고? 아, 별공과 진상은 끝까지 남아 있어요. 되죠? 네, 그래서 틀렸고 호 기준 아니지. 호가 아니라 뭐야? 원래 호 기준이었는데 공납이라는 게 대동법은 토지를 부가 대상으로 바꾸잖아. 그래서 양반주들의 반발이 컸던 거 아니야. 그래서 전국 확대되는데 100년이 걸렸던 거지. 그죠? 자, 3번. 자,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한 수여품. 자, 납품하는 이 덕대가 아니라 뭐야? 덕대는 뭐야? 조선 후기, 그렇지. 설점 수재상에서 그러니까 광산개벌을 운영하는 전문 경영인. 됐죠? 그 소위 말하는 약간 조폭 같은 애들. 그런 사람들을 덕대라 그래요. 됐죠? 자, 그래서 대동법과 관련 있는 건 뭐야? 관원상의는 공인이지, 공인.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틀렸고요. 영의정 이원익의 건의에 따라 선해청. 맞잖아. 그지? 오케이. 정답 몇 번? 4번. 11번 갑니다. 자, 그럼 역사사실 순서대로 정답률 70% 정도 되네. 이것도 대부분 다 맞췄던 거고요. 자, 순서대로 봅시다. 자, 첫 번째가 누구야? 자, 봤더니 맨 처음 뭐가 나와야 돼? 광해. 그지? 그 창덕궁. 그 다음에, 자, 사고를 다시 5대 사고. 정배했대. 누구야? 광해. 12세기 초.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괄의 난이 일어나야 되니까 요건 인조반정 이유지. 인조반정이 1623년, 이괄의 난이 그 바로 다음 해야. 1624년. 되죠? 자, 그러니까 이괄의 난이 인조니까. 그다음 민조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리을 봤더니 이게 숙종이 두 개네. 그죠? 자, 숙종은 경신왕구로 시작해서 백두산정기비로 끝나.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되죠? 자,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12번 문제 이거 좀 틀렸는데,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데? 여러분 봐요. 지금 이 단체가 뭐야? 몰라. 그러니까 새로 딱 보면 딱 알면 좋지. 근데 모른다 치자. 몰랐으니까 이랬겠지. 설마 알고 이렇게 나왔겠어? 그쵸? 근데 모른다 치면 일단 이 글에서 뭘 말했는지를 잘 봐야 돼. 이렇게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가장 중요한 키워드야. 제왕의 권위는 헌법이 정해진 바에 따라 존중된대. 됐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제왕, 정부, 국민, 전부 뭐에 근거하냐면 헌법, 법률에 근거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법률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왕은 없는 정청태가 아니야. 왕은 있는 거야. 왕도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법률에 근거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야. 자, 끝났다. 그럼 여기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뭐야? 입헌군주제네. 입헌군주제. 그쵸? 입헌군주제를 얘기하는 거죠.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대충 이렇게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럼 입헌군주제 얘기했던 대표적인 단체 뭐 있어? 뭐 있어요? 독립협회. 독립협회도 입헌군주제잖아. 그러니까 독립협회를 음해할 때 공화정이라고 음해해서 그렇지. 자, 독립협회는 고종을 폐위시키려고 하진 않았어. 됐죠? 입헌군주제로 가려고 했던 거지. 그죠? 의회식 정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독립협회를 계승하는 헌정연구회. 그죠? 이런 단체들이 뭐 대표적이죠. 자, 그 다음, 밑에 해놓을게요. 을사조약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을사조약 반대는 독립협회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헌정연구회는 말이 되는데? 맞죠?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황무지 개간 요구권은? 이건 1904년 보완회잖아. 이거 정말 생뚱맞는데? 그죠? 이거 무조건 틀렸고. 자, 전국 각지의 지혜를 두고 월보를 간행했다. 여러분, 요거 있잖아. 요 표현. 이 표현 누가 쓰냐면, 이 표현, 우리가 애국계몽 1, 2, 3, 1, 2, 3, 1, 2, 3 얘기하지. 그래서 1, 헌정연구회. 2, 대한자강회. 3, 신민회. 그러면 애국계몽 1, 2, 3 얘기할 때 저 요선지는 오직 대한자강회만 쓰는 딱 약속된 표현이야. 왜냐하면 헌정연구회는 이렇게 전국 각지의 지회를 둘 정도로 아직 발전하지 못했어.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 본부만 있는 거야. 헌정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월보를 간행했던 것도 대한자강회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제 대한자강회를 물어볼 때 가장 유명한 글이 가장 대표 자료가 대한자강회 월보에 나온 설립 취지문. 그렇죠? 그래서 그 사료가 제일 유명하잖아. 지금까지 대한자강회는 다 그거 물어봤어. 그래서 우리 뭐 자강의 방면, 자강, 이게 기억나죠? 자강, 이거 기억나지? 그게 뭐냐면 대한자강회 월보에 게재됐던 대한자강회 설립 취지문이야.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 이제 한번 대응해 보면, 그러니까 헌정연구회 안 되는 건 이해되지? 그러면 신민회는 어때? 신민회 어떻게 생각해? 일단 신민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신발 비밀결사야. 근데 각 지회, 야,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 거기다가 월보를 간행해? 비밀결사인데? 이해돼요? 네, 그래서 신민회랑 너무 안 맞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딱 대한자강에 약속된 표현이야. 자, 그 다음에 안창호 양기탁 등이 중심이 돼요. 딱, 이것도 뭐야? 딱 신민회네, 이건. 그죠? 자, 정답 몇 번이야? 1번. 되죠? 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그리고 봐요. 3번 많이 골랐네. 3번 대한자강회야. 됐죠? 네, 그래. 그래도 뭐 그렇지. 이렇게 틀리는 게 맞지. 2번이 높았으면 내가 얼마나 또 당황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그나마 말이 되지.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자, 13번 갈게요. 자, 13번 언론이네, 언론, 신문. 그치. 근데 기억봤더니 뭐야? 조정에서 방문국을 설치하고 직원을 두고 소식을 실어 국내외 반포하는 거래. 뭐야? 한성순보네. 됐죠? 한성순보는 항상 시간. 몇 년에 발행한다고? 83에서 84. 갑신정변으로 방문국이 불타면서 발행이 중단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봤더니 뭐야? 여러분 요게, 아니 두 번째, 여러분 요 두 번째 사료가 그 대한매일신보 사료로는 요게 제일 유명해. 발행인이 누구라고요? 영국인 베데리아. 그 다음에 그래서 한일농조가 강했기 때문에 관을 쓴 노인도 사랑방에 앉아서 이 신문을 보면서 혀를 툭툭 차고 가각교회 학생들은 주먹을 치고 통론하기도 했다라는 이 신문을 보면서, 이게 가장 유명한 대한매일신보 딱 대표 사료야. 그리고 이거 기출 사료이기도 해. 그리고 8종 교과서에서 대부분 대한매일신보 소개할 때도 자, 참고 사료로 여기 들어가 있어. 됐죠? 얘가 대표야. 자, 이런 사료는 딱 보면 딱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자, 잘하셨어요. 1번은 뭐 인목을란 아니잖아. 갑신정변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렸어? 이거는 나면은 몰라도, 그치? 80년대 무슨 의병이 있어. 그래서 방문국이 한성순보 발행할 때 의병이 어디 있어? 80년대인데. 되죠? 자, 틀렸고. 자, 순 한글신문, 영문판이 이렇게 말하면, 이거 독립신문이잖아. 독립협회에서 발행했던.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선지 낯설지? 그치? 자, 지금부터 밑줄. 연해주에서 발행된 해조신문과 기사를 교류하면서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대한매일신보가 간행될 때 국외에서 보면 해조신문, 연해주에 해조신문도 있거든요. 이렇게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어. 이게 못 봤던 거지. 이게 8종 교과서, 지금 요 문장이 리베르스쿨 교과서 문장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눈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문제가 쉬운 게 정답률이 되게 높잖아. 그 이유는 선지 1번, 2번, 3번이 너무나 명확하게 틀려서 이게 정답률이 높은 거지. 예를 들어 지금 4번 선지가 문제가 바뀌어서 다른 데 가잖아? 그러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확 높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이었고요. 14번 볼게요. 14번. 자, 14번도 의외로 틀렸는데
제가 볼 땐 이 문제는 그냥 이유가 그거야. 딴 게 아니고. 자, 1, 2, 3, 4번 봐봐. 이거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 그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정답률이 낮은 이유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주어졌어. 그리고 사료를 딱 봤어. 띠용. 이거야. 이게 이유야.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유야. 이거 말고는 이게 별로 안 어려워. 여러분, 경무청 설치하고 경찰제도 만드는 거 이거 뭐야? 그렇지. 1차 가보 개혁이잖아. 1차 가보. 그치? 그 다음에 친위대 진위대는 이거 3차. 그치? 이거 을미개혁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부목군현 행정구역을 군으로 통일하는 거 이거 언제야? 이거 2차잖아. 그래서 전국을 23부 그리고 부목군현은 전부 군으로 그래서 337개 군. 맞아? 이거 언제야? 2차 가보. 맞지? 자, 그 다음에 국내부 내장원 나왔다. 내장원 이용익. 됐지? 이건 뭔데? 아, 얘는 광무개혁.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안 어렵잖아. 근데 정답률 떨어졌지. 제가 볼 때 이걸 보시고 그러니까 이걸 틀리신 분들은 이걸 보는 순간 이 자료를 못 읽은 거야. 사료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이 정도는 나오면 있잖아. 이 정도는 나오면 읽어줘야 돼. 읽어줘야 돼. 이거 틀리신 분들 잘 들어. 읽어줘야 돼. 이거 뭐야? 홍범시사조야. 근데 홍범시사조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덜 보는 요게 밑에 대목이야. 11조, 12조 요 밑에 애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맨날 위에서 보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뭐 재정은 탁지 아문으로 통합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이걸 맨날 보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됐죠? 요게 좀 홍범14조의 밑에 부분이야. 밑에. 이해됐죠? 그래서 틀리신 분들은 눈도장 찍으세요.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봤는데 지나치게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은 다시 오늘 주무시기 전에 갑동갑독 사료 한 번만 읽어주세요. 갑신념의 14개조 정강, 패증경은 12개조, 그 다음에 홍범시사조, 혼인육조. 특히 시간 없어? 시간 없어? 그러면 두 개만 봐줘. 갑신정배 14개조 정강, 그리고 홍범14조. 어차피 패증경은 12개조랑 혼인육조는 잘 안 틀려. 되죠? 네, 그 두 개가 제일 어렵다 그랬잖아. 그죠? 자, 눈도장 찍어두시고. 그러면 정답 몇 번이야? 뭔지 홍범시사조라는 거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 없잖아. 그지? 정답 몇 번이야? 3번인 거지 뭐. 그러니까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자, 15번 보시면 정답 78%면 대부분 다 맞췄던 거고. 자, 대한민국 초민제 설치하는 거. 그래서 1번 틀렸죠? 그쵸? 구미원부 설치했는데 위원장으로 웬 김규식이야. 되죠? 네. 그래서 김규식은 당시에 그 주로 파리에 이제 유럽에 가서 많이 있다가 나중에 그냥 상하이 쪽으로 넘어가요. 되죠? 네, 그래서 뭐 미주 지역 갔던 건 아니고. 자, 그리고 이건 여러분 교과서 문장이야. 교과서 문장이라 여러분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상교과서예요. 8종 교과서 비상교과서 문제인데 미국의 구미원부를 설치하고요. 여기 위원장으로 누구를 임명했겠어? 이승만. 아니에요. 되죠? 그래서 이걸로 내가 OX 시킬 거면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냥 틀린 선지를 한 거야. 되죠? 여기 위원장으로 임명했던 건 서재필이었어요. 서재필. 왜냐하면 미주 지역에서 서재필이 가장 맏형이야. 맏형. 그죠? 왜냐하면 이승만보다 더 연배가 있잖아. 그리고 더 미리 유명해졌던 사람이고. 근데 실제로 서재필이 특별히 뭔가 활동을 좀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갑신전변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던 서재필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뭐 생략하는데 한국 문제에 큰 관심이 없잖아. 와가지고 자기는 아메리칸으로 소개하잖아. 필립 제이슨. 그래서 그걸 보고 윤치호가 써놓은 글들이 있어요. 이런 데 보면 서재필이 그렇게 해서 영재였고 수재였는데 미국에 몇 년을 갔다 오더니 한국말을 잃어버렸다는 걸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글들이 남아있어. 그래서 고종을 아련할 때도 서재필은 절대 한국말을 안 했어. 일부러 통역관을 대동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에 넘어갈 때도 한국에 원래 그리고 월급도 다 받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정부기관에 일을 하잖아, 서재필이. 그리고 이제 남아달라. 그럼 서재는 가시면 어떡하냐. 그래서 독립회 멤버들이랑 막 말리거든요. 그래서 서재필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나라의 일은 당신 나라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 그래요. 서재필이 와서 주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도 미국처럼 부강하려면 우유를 많이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 돼요. 치즈를 먹어야 돼요. 됐죠? 완전히 아메리칸이 돼서 돌아와.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 서재필의 그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네임밸류. 브랜드 파워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위원장도 위촉을 하고 했지만 실제로 서재필이 뭐 크게 뭐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눈도장만 찍어 두시죠. 됐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16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서재필의 그러니까 유골이 국립묘지에 안장할 때 역사학계에서 그래서 그렇게 반대했던 거야. 서재필은 국립묘지에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고. 아메리칸이 왜 대한민국 국립묘지에 왜 들어와? 아메리칸이었는데. 그렇잖아요. 갈 거면 미국의 국립묘지에 가야지. 맞잖아. 왜 한국의 국립묘지에 자리도 별로 없구만. 그죠? 네. 그래서 역사학에서 그랬던 거야. 자, 이제 그 다음 16번 갑니다. 자, 다음 전투와 관련된 독립군. 이게 정답이 90% 넘어. 대부분 다 맞췄던 문제야. 자, 갑니다. 영릉가 나왔다. 영릉가. 끝. 뭐예요? 그래서 조선혁명군. 됐죠? 영릉가 흥경성.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자, 1번은 한국독립군이야. 한국독립군 지청천에. 자, 그 다음에 2번은 동부항일연군. 3번은 쌍성보 대전자령 나왔으니까 지청천에 한국독립군. 그죠? 정답 3번. 자, 17번. 자, 17번도 정답률 82%. 대부분 다 맞췄어? 맨 마지막 교육이 아니면 고등교육이 불가. 자, 뭐예요? 고등교육기관을 만들자. 1922년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자,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이런 식. 얼마 모금 운동? 1,000만 원 모금 운동. 자, 정답 3번이었습니다. 되죠? 자, 나머지 보시면 될 것 같고 1, 2번은 물산장려 운동이고 여러분 4번은 뭐야 그러면? 조선일보가 주도했던 문자보급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자, 18번 이거 조금 틀리신 분들이 있는데 자, 다음 원칙 했는데 미소공의를 속개하래. 이게 뭐지? 친일파 민족반도차 처리 문제는 장차 구성될 입법기관에서 할 거고 우리는 나중에 입법기관한테 그런 법을 만들려고 얘기만 할 거래. 얼렁뚱땅 넘어갔지? 얼렁뚱땅 넘어갔지? 그래서 얘가 지금 2조, 얘가 지금 3조야. 그래서 여러분 자합작위원회가 1946년 10월에 정했던 좌우합작 7원칙 중요해. 이게 2조, 얘가 3조야. 됐죠? 그 다음에 4조가 뭐야? 4조가 토지개혁 문제야. 토지. 됐죠? 토지 문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다음에 1조가 뭐냐면 자,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에 뭘 수립해라? 임시정부를 수립해라. 이 얘기야. 이게 1조고. 그래서 우리가 자합작 7원칙 얘기할 때 1번부터 4번 정도는 누트장 찍어놔야 된다 그랬잖아. 기억나죠? 오케이. 자, 유상매수 무상분배 원칙에 따른 토지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면 이거는 좀 크게 보면 어느 정도 좀 맞지. 그치? 네, 어느 정도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국내 치안대 이렇게 말하면 뭐야? 이게 건준이잖아. 해방의 공간에서. 그죠? 그 다음에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넘기고자. 이건 원래 미국이 주장했던 거잖아. 소련이 반대하고. 근데 소련의 반대를 무릅쓰고 9월에 미국이 그냥 상정해버리지. 유엔 총회 주요 안건으로. 자, 신탁통치 반대. 여러분, 자합작위원회는 신탁통치 반대 안 합니다. 됐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스크바 3상회의를 그렇다고 무조건 다 지지하는 건 아닌데 신탁 문제는 좌우의 생각이 명확하게 다르잖아. 그래서 자합작 7원칙 요 팀들은 항상 좌와 우의 생각이 명확하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 굳이. 왜냐하면 정확하게 언급하는 순간 판이 깨져. 됐지? 근데 단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안을 반대하진 않아. 됐죠? 신탁 토지 통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안 해. 됐죠? 그러니까 반대라고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남북한의 외국군대 철수.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나중에 남북협상파에서 김구가 얘기하는 거야. 김구가. 그러니까 그 뭐예요? 김구와 우리가 이제 그 남북 지도자 회의라 그러잖아요. 됐죠? 남북 연석회의. 그러니까 분단만은 막아보자. 50총 선거를 막자. 그래서 김규식의 남북협상파. 기억나지? 그때 나오는 얘기야. 되죠? 그래서 신탁통치도 반대하고 이것도 같이 다 이어버리면 요거는 둘의 공통분모는 김구 쪽이야. 됐죠? 네. 그래서 김구와 김구를 따르는 한국독립당, 한독당 쪽. 그죠? 네. 그쪽이 요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상관없어.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건 얘기했잖아요. 수업 시간에. 봐봐. 이게 무상분배 이거는 너무 좋은 말이야, 그냥. 그지? 근데 매수는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요 매수 문제가 사실은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넘어갔다 그랬잖아. 그냥 얼렁뚱땅이야. 가장 중요한 건 요 부분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복지를 강화하겠다? 사회 안전망을 많이 만들겠다? 그걸 좋은 말 누가 못하니. 그지? 근데 더 진실은 뭐냐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복지정책을 강화할 거면 예를 들어 세금을 더 걷겠다. 근데 어떤 국민이 세금 더 걷겠다. 이제 정부가 더 걷겠다는데 가만히 있겠어. 그죠? 그래서 세금 얘기하는 순간 정부 지지율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세수가 필요하다면 말은 해야지.
그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네. 근데 여기는 얼렁뚱땅 얘기하고 무상분배. 자, 그래서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 그런 좋은 얘기 뭐해? 뭐 누가 못해. 근데 앞에는 말을 얼렁뚱땅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문제 뭐야? 자, 그 다음이 이제 19번. 자, 19번은 얘는 왜 실제로 시험 때 왜 많이 틀렸는지 모르겠어, 나도. 여러분, 이거 자료 읽고 뭔지 알겠어? 여기 지금 핵심이, 봐봐. 여기 지금 마산이 있잖아, 마산이. 물론 서울도 있지만. 그죠? 그리고 주권을 뺏긴 것에 대한 국민의 울분이잖아. 그죠? 국민의 가장 대표적인 주권이 뭔데? 선거권 아니야, 선거권. 그죠? 근데 국민의 선거가 부정선거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을 뺏은 거지.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야. 순수한 정의감에 발로고 불의에 대해 항거하는 민족정계 표현이다. 근데 이걸 이제 정부가 뭐 공산당의 조정이다, 뭐 어쩌고 하니까 이건 뭐예요? 자, 학생들의 정의감에 대한 모독이다. 그래서 이건 뭐야? 4.19 혁명 당시에 발표된 글이에요. 자, 그래서 뭐로 바뀌는 거야? 4.19. 자, 마산 시위 중에 일어난, 자, 김조열의 죽음이 도화선이 되었다. 당연히 정답이죠. 그죠? 자, 서울의 범. 서울의 범은 아니지. 서울의 범 뭐야? 12.12 사태 이후야. 됐죠? 그리고 서울의 범이 뭐로 이어진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야. 똑같이 1980년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긴급조치는. 이건 유신체제의 반대운동이 일어나자 72년 유신. 그 다음에 73년부터 본격적인 유신체제 반대운동이 일어나. 되죠? 왜냐면 우리가 10월 유신이라 그러잖아. 유신을 10월에 제정하고 12월에 국민투표로 통과시키거든. 그러니까 73년부터 반대가 일어나는 거야.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막 이런 게 일어나요. 되죠? 그래서 74년부터 긴급조치가 발표돼요. 그죠? 그래서 1호에서 9호까지 79년까지 발표됩니다. 자, 사건의 결과 대통령이 하야하고 장면,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돼. 장면 과도 정부가 아니라 요거 이제 기출이기도 해요. 장면이 아니라 뭐야? 그렇지, 허정이야, 허정. 왜냐면 부통령 장면이 이승만을 압박하려고 사표를 먼저 썼거든. 그러니까 장면은 당시에 그러니까 공인이 아니었어. 관료직을 내놨던 거지. 부통령직을 이미 내놓은 상태였다고. 자, 그래서 4번 건드리면 안 돼요. 자, 정답 몇 번? 1번. 근데 보니까 4번 많이 건드렸네. 근데 이번 왜 건드렸어? 자, 그 다음,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본법 하고 나왔는데, 본법 봤더니 뭐야? 농지개혁법이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63%고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되죠? 네, 그래서 지가증권 발행한 거. 그리고 여러분, 농지개혁법은 현대 정치에서는 얘가 무조건 출제율 1위야. 됐죠? 얘는 틀리시면 안 돼. 그거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7회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8회 갑시다. 8회. 여러분, 오늘 제가 8회가 설명할 게 별로 없어서 앞에 뭐 지방직 얘기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7회 얘기도 조금 길게 했어요. 좀 길게 했는데 8회는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전체 평균이 워낙 높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우 평이했던 시험이야. 됐죠? 자, 그리고 평균은 97.7.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정답률 그러니까 50%. 그죠? 정답률 50% 정도 되는 문제가 딱 한 문제 있어. 딱 한 문제. 50% 이하가. 되지? 그래서 그 한 문제만 풀어주면 돼. 한 문제만. 됐죠? 한 문제만 풀어주면 돼. 자, 그러면 나머지는 자 1번부터 해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우리나라 구속기된 소멸을 옳지 못한 거야. 몇 번? 4번. 정답률 96%야. 되죠? 대부분 실제 시험에서 다 맞췄던 문제야. 서울 암사동. 봉산지 탐리가 여기 왜 들어가? 신석기의 대표인데. 그죠? 그래서 농경에 대한 대표 증거가 나온 유적지죠. 그죠? 자, 2번 갑니다. 자, 가번 봤더니 나 사인데 가번 봤더니 뭐야? 고국천왕. 나번 봤더니 뭐야? 고국원왕. 그럼 고국천왕과 고국원왕 2세기에서 4세기 사이야.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 누구야? 미천. 그래서 정답 3번. 정답률 92%야. 대부분 다 맞췄어. 자, 3번. 자, 미소친왕. 여러분 이 문제도 있잖아. 이 왕 시험에 내지. 그럼 대부분 정답률이 높아. 누구야? 신문왕.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신문왕 좋아해. 여러분이 또 뭐 좋아하냐면 내가 보면 광종도 좋아해. 고려 광종 내지? 그러면 거의 뭐 정답률이 기본 80%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 되죠? 자, 신문왕이야. 그래서 정답은 4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갑니다. 자, 다음 미주신 무덤이에요. 자, 봤더니 뭐야? 벽돌무덤, 벽돌로산, 벽돌무덤. 자, 벽돌무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답률 93%. 대부분 다 맞췄어요. 정답 뭐야?
일본의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거지. 그쵸? 우리는 여러분 벽돌로 무언가를 하는 문화가 없다 그랬잖아. 그쵸?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자, 5번 정답률 78%야. 자, 그래서 여러 소에서 끝났다. 소 나왔다, 소. 자, 언제야? 고려. 여러분, 향부곡은 언제부터 있었어? 신라. 그러니까 향부곡 갖고는 시간이 정확하게 안 나와. 그런데 소는 고려 때 생기지. 근데 특수행정구역 향소부곡이 다 언제 없어져? 그렇지. 조선 건국되면서 싹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소라는 건 오직 언제밖에 없었던 거야? 소라는 건 고려밖에 없는 거야. 되죠? 오케이. 자, 고려야.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되죠? 그래서 한양을 남경으로 해서 아니, 죄송합니다. 나 뭘 본 거야? 자, 다시. 자, 혼인의 형태로 솔소원과 남기오가온이 널리 행해졌다. 언제야? 고려잖아. 그 다음에 동족마을, 사우이 이렇게 말하면 이거 언제야? 조선 후기. 2번이 틀렸네요. 되죠? 풍수지리. 그 다음에 양자를 드리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되죠? 네, 그래서 맞아요. 자, 정답 몇 번? 2번. 6번. 담 건축 양식. 자, 읽어봤더니 뭐야? 주심포. 근데 주심포가 아닌 건 이거 설마 안 틀리겠죠? 그죠? 주심포가 아닌 건 뭐야? 서강사, 응진잔. 13세기 주심포 양식 3개. 기억나죠?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이 3개 절대 틀리면 안 돼. 정답 몇 번? 4번. 자, 정답률 90% 넘는 문제였고요. 자, 7번. 자, 이것도 정답률 94%. 이거 거의 95% 육박한다. 그리고 여러분, 요 사료 되게 유명해. 그지? 그러니까 이게 공민왕도 공민왕이지만 요 사료 되게 유명해요. 이런 거 읽으면 막 쭉쭉쭉 막 읽을 필요 없어. 그래서 이원종이 가나는 거. 그래서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애가 아니니 천하께서는 원컨대 따르지 마소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변발 풀고 호복을 벗었다는 되게 유명한, 되죠? 공민왕 때 사료야. 자, 그래서 안인고 고르는 거니까 몇 번이에요? 3군 도총재부는 이건 뭐야? 위화도 왜군 이후에 이성계 세력이 완전히 군권을 장악했음을 보여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건 공양왕 때야. 조선 건국 직전이야. 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공양왕 때 3번이 틀렸습니다. 자, 8번. 자, 8번 문제는 좀 틀렸어요. 이게 이번 시험에서, 이 시험에서는 유일하게 정답률 50% 밑에 문제야. 자, 이 문제만 좀 볼게요. 나머지는 워낙 정답률이 높아서, 자, 갑니다. 공자를 비롯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선현들을 모신대요. 선현들을 제사를 지내. 그런데 또 하나, 교육을 위한 공간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기능이야? 경모의 기능, 배향이죠. 경모, 제사. 그치? 제사의 기능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교육. 그러니까 강학의 기능이 있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2개 기능이 다 있네. 자, 그 다음에 이 봉사의 기능은 어디서 하냐면 대성전에서 하고, 교육은 어디서 하냐면 명륜당에서 각각 행해진대요. 자,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는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교수나 그 다음에 훈도를 파견하기도 했다. 아, 요거 다 묶으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향교. 됐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로 바뀌었어요? 향교로 바뀌었습니다. 자, 갑니다. 초등교육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야? 소당이잖아. 소당. 틀렸는데요? 입학 자격은 생원과 진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면 뭐야? 성균관이지. 중앙의 최고학부. 성균관. 그죠? 최고교육기관. 자, 조선군수, 풍기군수가, 조선시대 풍기군수, 주세봉이 이렇게 말하면 서원이잖아. 서원. 됐죠? 자, 그 다음에 지방의 교화를 위해 부목군연에 하나씩 만들었다. 맞죠? 근데 대신에 부목군연에 들어가는 향교가 뭐가 다르다 그랬어? 숫자는 똑같이 하나인데 뭐가 달라? 정원의 수가 다른 거야. 됐죠? 네, 그래서 자, 90명에서 최하 몇 명까지? 30명까지. 몇 가지 됐죠? 네, 그래서 각 향교가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정원이.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문제였고요. 자, 이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 8위차에서는 가장 오답률이 높았어요. 근데 요거 많이 골랐네? 이거 왜 골랐지? 자, 그래서 8번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부터 갑니다. 9번 갑니다. 자, 9번 또 정답률 90%다. 자, 봤더니 뭐야? 조선 후기의 향촌사회에서의 향전이지. 신양과 구양의 싸움. 됐죠? 그래서 원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이전 세력과 새로운 신흥 세력 간의 갈등. 되죠? 네, 신분제의 동요를 배경으로 한. 그죠?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강경 원산. 맞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소는 오직 언제밖에 없다고? 고려. 2번 바로 틀렸네. 그죠? 나머지 덕대제. 그 다음에 이모작. 다 맞잖아. 자, 밑에 놓을게요. 10번입니다. 자, 10번.
정조협적이야. 자, 이것도 정답률 88%고. 자, 그래서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장용영 맞잖아. 백두산이 여러분 백두산 기비는 누구야? 숙종. 그 다음에 무해도보 통지. 무해도보 통지는 정조. 되죠? 그리고 이거 뭐 영향받았다고? 기호신서. 원래는 누가 만들기 시작하던 거야?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 장언세자가 만들기 시작하던 걸 아들 정조가 완성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거 완성하는데 실제로 이 글을 쓰는 건 이덕무, 박제가 등의 규장각 검서관들이었어. 되죠? 그리고 당대 최고의 무인 백동숙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함께 만드는 책이죠. 자, 이게 뭐냐면 함께 완성하는 책이지. 이게 무해도보 통지야. 그리고 무해도보 통지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 근데 우리 쪽에서 없는 이유는 이거는 등재 주체가 우리가 아니야. 누구라고요? 그렇지. 북한이라 그랬죠. 북한. 자,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규장각 검서관. 맞잖아. 서울 출신들 많이 등용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구야?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서희수 이런 인물들 다 서울 출신의 규장각 검서관들이잖아. 자, 그럼 밑에 내려와서 수성유놈이 여러분 수성유놈은 누구야? 영조. 그래서 정답 2번. 잘하셨어요. 자, 11번. 정답률 86%. 제도사. 잘했어요. 자, 갑니다. 자, 의정부가 왕명출답 담당하고 도승지를 비롯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누구야? 승정원. B. 자, 그 다음에 홍문관은 맞잖아. 아니. 홍문관은 앞에는 맞는데 뭐가 틀렸어? 그렇지. 영의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홍문관의 짱을 뭐라 그래? 이품의 대제학이라 그래요. 대제학. 그래서 영의정이 자 그래서 함께하는 부서 아니에요. 겸직하는 부서. 자, 그다음에 디귿 승정원의 주서 맞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승정원 일기. 그리고 승정원 일기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야. 되죠? 자, 그다음에 디귿 예문가는 고급 관료는 교지, 하급 관원은 회의록 작성한대. 맞잖아. 그래서 디귿 리을을 고르면 되니까 정답 4번. 12번. 정답률 81%예요. 조선후기 국학.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김정희, 금속관독. 맞죠? 이긍익의 연료실 기술. 맞지? 그리고 여러분, 이긍익의 연료실 기술은 특징이 뭐냐면, 조선시대의 조선의 역사를 쓴 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은 고려시대에는 고대사, 삼국의 역사까지 쓰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고려말까지 쓰는 게 일반적이야. 됐죠? 왜냐면 역사라는 건 역사적 평가가 사실은 몇 세대가 지나야 되거든. 됐죠? 근데 이 책은 특이한 게 조선시대를 썼어. 됐죠? 근데 단, 뭐만 썼어? 정치랑 문화사만 썼어. 그래서 뭐는 뺐다? 경제사회사는 없어. 그리고 서술의 특징은 기사본말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기사본말체, 그러면 기사본말체 딱 전용대로 쓴 게 뭐야? 이긍익의 연료실 기술이야.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종희는 발해이. 이종희는 동사지. 발해고는 누구야? 유득공. 좀 전에 정조 때도 얘기했던. 자, 정답 3번이네요. 네, 잘하셨고요. 13번. 자, 담력색 사실, 발익의나열한 것은 했는데, 이건 뭐야? 대원군 시기에, 그러니까 외세 침략에 대한 우리의 저항이네. 그쵸? 네.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정책 순서야.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면 어떻게 돼? 니은, 병력령. 그 다음에 리을, 오페르트 도굴사건.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이 신미양령. 그리고 척합의 원립이잖아. 그러니까 정답 2번. 14번. 자, 이것도 대부분 다 맞췄어요. 저 정답률 92%가 넘네. 자, 궁극기무처 개혁. 이거 언제야? 94년 1차 가보기요. 이거 6월에 만드는 거잖아. 궁극기무처가. 그러니까 되죠? 자, 그러니까 가가 아니지. 그치? 어디로 가야 돼? 그리고 말은 좀 애매하다. 나나 다로 가야지. 그치? 나 또는 다. 그죠? 네. 자, 그래서 궁극기무처 하면서 뭐 1차 가보기역 하냐, 1차 가보기역 하면서 궁극기무처 하냐, 이건 약간 말이 약간 좀 국어적으로 되는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아예 틀리게 해놨잖아. 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가에서 확실하게 틀리게. 그죠? 자, 2번. 자, 김옥균, 박영효. 이 뭐야? 갑신용변이 있는데? 그럼 갑신용변은 어디로 가야 돼? 이목을 난 다음. 딱 맞네. 그죠? 자, 그 다음, 검은도 사건은 어디로 가야 돼? 이건 나로 가야지. 다가 아니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산과 인천을 개항했대. 여러분, 강화도 조약 때 개항한 건 뭐밖에 없어? 76년 강화도 조약 때 개항한 건 부산.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개항장이 뭐야? 원산. 원산이 언제지? 80년. 그러니까 나로 가야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이 뭐야? 세 번째가 인천. 인천은 언제야? 83. 그럼 83이니까 뭐야? 이모굴란 다음으로 가야 되니까 얘는 다로 가야 되네. 그치? 그러니까 요 문장은 나와 다로 가야 돼. 그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 지금 보니까 아니야, 나와 다가 아니라 내 말 잘못했네. 가와 나로 가야지. 가와 나. 그죠? 가와 나로 가야 되는데 이거 어디로 돼 있어? 라. 틀렸네. 됐죠?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었습니다. 됐죠? 15번. 이게 정답률 92% 되는 문제야. 이게 대부분 다 맞췄어. 봤더니 뭐야?
정미병 서울진공작전을 말하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3번. 의병 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 틀리시면 아니 됩니다. 자, 15번. 자, 일제정책. 자, 이것도 정답률 81%가 넘어. 그죠? 자, 맨 처음이 뭐야? 토주사업. 토주사업 언제부터야? 1910.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아니다. 그 밑에 화폐정리사업이 있네. 화폐정리사업. 메가다의 화폐정리사업 언제야? 1905. 그러니까 리을이 제일 먼저 와야 돼.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출문제 풀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메가다의 화폐정리사업은 최근에 문제가 계속 어떻게 나오냐면, 화폐정리사업 자세하게 안 물어봐. 다 뭐만 나와? 1905. 시간만 계속 물어봐. 시간만. 되죠? 네, 그래서 리을이 제일 먼저고. 그리고 그 다음이 디귿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신고제 폐지네. 1920년. 되죠? 자, 그리고 니은이 뭐야? 2차 교육령. 1922년. 되죠?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3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에 대한 거야. 자, 이게 여러분 정답률 96%짜리야. 진짜 다 맞췄다, 이건. 그죠? 자, 그래서 기억 맞죠? 물산장려운동은 평양. 기억나지? 국제부사운동은 대구. 그죠? 자, 그 다음에 60만 세운동, 무단통치문, 이건 뭐야? 3.1운동이지, 3.1운동의 결과. 자, 그 다음에 광주학생운동의 결과. 여러분, 신간회가 창립은 뭐야? 60만 세운동이잖아. 틀렸잖아. 자,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자, 한민족 1천만이 이런 식. 맞잖아요. 그래서 기억 리를 고르시면 되네. 18번 갑니다. 자, 다음 인물. 자, 그래서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다. 38선 배고 쓰러질 진정. 일시의 구차한 안위를 위해서. 단독정부 수립에 협력하지 않겠다. 누구야? 너무나 유명한 백번 김구. 그렇죠? 48년 2월 3천만 동포에게 입고함. 그죠? 네, 그래서 분단만은 맞겠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김구를 찾으시면 되니까.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했대. 이 대통령 딱 2명밖에 없잖아. 임종현 대통령. 1대가 누구야? 이승만. 2대가 누구야? 박은식. 그죠? 네, 그래서 김구는 한 적 없는데. 자, 그 다음 남조선 과도입법 의원, 의장. 이렇게 말하면 누구야? 김규식. 되죠? 자, 그 다음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협상파 회의에 맞잖아요. 남북협상파 김규식과 함께 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삼균주의, 이렇게 말하면 누구야? 조소왕. 그죠? 자, 그래서 정답 3번. 19번. 자, 19번 문제는 이게 60%가 좀 안 됐던 문제예요. 조금 틀렸던 문제인데. 근데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 가번 봤더니 뭐야? 7.4남북공동성명에서 뭘 했대? 이 3대 원칙을 확인하고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겠대. 이런 대립을 해서 하고. 자, 가번 뭐야? 몰라. 모르겠어. 몰라도 돼. 답 나와. 됐죠? 가번 뭔데? 몰라도 답 나와. 자, 나번. 자, 남은 가복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이게 너무 유명한 거죠. 2조.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니. 서로의 공통분. 앞으로 우리의 통일은 어느 방향으로 간다? 이 방향으로 간다. 자, 이 글은 뭐예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되죠? 나 글은 모르면 안 돼. 나도 모르겠는데요? 하는 게 뭐야 도대체? 이해됐죠? 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알아야 돼. 가번은 모를 수 있어. 근데 이건 알 수 있지. 7.4 남북공동성명은 아니잖아. 왜요? 퇴장이야. 그러니까 이 글에서 지금 7.4 남북공동성명 맺고 나서 미래의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그것을 그러니까 계속 인정하고 이어간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72년 7.3 남북공동성명 이후인 걸 알 수 있잖아. 거기까지만 알아도 돼. 그래도 어차피 답은 다 나와. 맞지? 1번.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 이거 언제야? 85. 전두환 정부 때죠. 그죠? 그러니까 1번 B. 자, 두 번째. 그래서 나는 6.15 남북공동선언이잖아. 자, 남한기업이 개성의 공업단지를 조성. 이거 개성공단이네? 맞잖아. 6.15 남북공동선언의 결과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답 나온 거야. 그렇죠? 근데 혹시 확인만 해볼까? 자, 그 다음 3번. 남북 정부 당국 간의 체제 강화 이용됐대. 뭐가? 가가? 7.3 남북공동성명이잖아. 이게 7.3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설명이지. 그런데 위에 선지를 보면, 자료를 보면 가는 뭔지는 몰라도 7.4 남북공동성명은 아니잖아. 맞지? 그럼 3번은 무조건 틀린 거야. 무조건 틀렸어. 그죠? 그 다음에 4번.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동시에 발표돼? 이건 뭔데? 남북기본합의서잖아. 근데 지금 나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아니야. 남북기본합의서 아니잖아. 4번도 틀렸잖아.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밖에 없어? 1번밖에 없죠. 할 수 있죠? 오케이. 자, 마지막 20번이에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단미출친 정부 당국이 추진한 내용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여러분 이 사료 대표 사료야. 끝까지 읽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운동 중에 총 들고 한 건 이 사건밖에 없어. 이게 뭐라 그랬어? 80년 5.18 광주민주운동. 그러니까 되죠? 네. 자, 환표시를
자, 원 표시로 변경했대. 이건 뭐야? 화폐개혁. 됐죠?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100원, 1000원, 만원 이거. 됐죠? 이거 언제야? 박정희 군정기야, 군정. 군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정확하게 62년은 모르더라도 군정기라는 건 알아야 돼. 여러분, 박정희 군정기 그러면 저 좀 봐봐. 박정희 군정기 있잖아. 3개는 알아야 돼.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야. 그래서 3공화국의 출범보다 뭐가 더 빨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더 빨라.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2년이니까 이게 5년 단위니까 이거 하나만 외우면 62, 67, 72, 77 그냥 가잖아. 그래서 요거 하나는 외워달라 그랬잖아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근데 3공화국의 출범이 63년이야. 그러니까 여기 군정기에 먼저 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폐개혁이에요. 화폐개혁. 환을 원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10환, 100환 그렇게 불렀어. 지금은 이제 10원, 100원, 1000원. 요 화폐 체계 있죠? 이게 박정희 때께 지금까지 온 거야. 여기가 되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얘기하면 얘는 심한데 들어만 두세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중앙정보부의 창설이야. 그러니까 박정희 정치의 처음과 끝이 중앙정보부야. 그래서 여러분 참 역사의 아이러니지. 그러니까 박정희 독재를 항상 가장 옆에서 지켜주던 박정희 독재 때 가장 깃발을 날렸던 가장 권세가 있었던 중앙정보부. 그렇죠? 그 친위 부대에 의해서 사실은 박정희가 죽어요. 그게 1979년 11.6 사태가 그거잖아. 중앙정보부 장관 김재규에 의해서 죽잖아. 박정희가. 그죠? 오케이.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정권 계속하기 위해서 민주공화당 창당한다. 이게 63년이야. 민주공화당 창당하고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요. 그래서 그의 말, 5대 대통령의 윤보선을 누르고 당선이 됩니다. 이때는 정말 간신히 당선되죠. 자, 그 다음에 모두 정치활동의 금지, 언론, 사정검열, 그래서 10월 유신. 이건 뭐 72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자, 정답은 2번이지 뭐. 그죠? 그래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 그 다음에, 자, 국보위. 그래서 군정으로 간다 그랬죠? 그리고 군정인 상태에서, 잘 들어. 군정인 상태, 국보위 상태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11대통령이 당선이 돼. 그리고 대통령인 상태에서 11월에 8차 개헌. 됐죠?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는 7년 단임. 그리고 간선제. 그래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이게 80년 8차 개헌이야. 그렇게 개헌을 했지 11월에. 그리고 81년으로 넘어가면 그 새 헌법에 의해서 자,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12대 대통령에 다시 뽑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두환 임기 7년. 이게 이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20번까지 다 했네요. 자, 다 했고요. 그래서 8회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뭐 이런저런 좀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좀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한 번 만날 때 그 1시간 저희가 수업을 지금 평균 어느 정도 했냐면 보통 1시간은 조금 무리고요. 왜냐면 이제 모의고사를 2회분씩 한 번 할 때마다 2회분씩 풀었으니까. 그래서 보통 평균 한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저희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반에 그러니까 딱딱 2회분씩 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1, 2회, 그리고 3, 4회, 5, 6회. 오늘은 7, 8회를 풀었죠. 네. 그래서 자, 이것으로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